요즘 50대, 60대 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 정말 자주 들립니다. 은퇴를 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 하루가 너무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도 아침에 나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하루가 버텨진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다시 사회로 나오는 시니어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시니어 일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 일자리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어디까지 기대하면 되고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지 실제 부모님 세대가 참고해도 되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보통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이 같은 조건은 아니고 공익형 일자리 중 일부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노후 소득을 완전히 책임진다기보다는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의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일자리는 일반 직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규직 개념이 아니고 대부분 단기 또는 연 단위 계약으로 운영됩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걸 이해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익활동형은 비교적 가벼운 활동 위주입니다.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관리 같은 역할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 달에 약 30시간 정도만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체력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급여 역시 생활비 전부를 충당하기보다는 활동비 개념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공익형보다 조금 더 책임이 따르는 역할입니다. 돌봄 보조, 교육시설 보조, 생활지원 같은 업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급여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이 역시 지역과 사업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시장형 사업단이나 취업알선형은 성격이 또 다릅니다. 소규모 매장 운영, 택배,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처럼 실제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대신 급여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편하게 돈 버는 일도 아니고 무조건 안정적인 수입원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몸은 분명히 피곤해질 수 있고 급여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책임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급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익형은 보통 월 30만원 전후, 사회서비스형은 월 70만원에서 90만원 수준,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은 계약에 따라 100만원 이상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평균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모든 지역, 모든 기관,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여 자격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강 상태여야 합니다.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은 여러 곳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미 다른 정부 지원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자리 참여로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주민센터나 담당 기관과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노인 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같은 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과 활동 적합성을 확인한 뒤 선발되면 간단한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는 순서입니다. 필요한 서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동의서 정도가 기본입니다. 다만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시니어 일자리와 함께 민간 자격증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 생활지원사, 학교 안전 지도사 같은 자격증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대를 조금만 낮추는 게 좋습니다. 민간 자격증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자리의 필수 조건은 아니고 자격증 하나로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무료 수강이라는 표현을 보시더라도 시험 응시료나 자격증 발급비가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 구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기관인지 자격증 발급 이력이 실제로 조회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돈보다도 삶의 리듬을 되찾는 데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보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수록 이런 형태의 일자리는 더욱 다양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이 시니어 일자리를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분들께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잘못된 정보로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은 조금만 정확히 알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 과장 없이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